운영을 하시면서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처음에 내가 목표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가셨나요? 이건 저한테 천운인데, 제가 학원을 시작하게 될 때, 저희 큰언니가 같이 학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음,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일단 되게 네.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음, 이제, 나만 이렇게 막 스트러글 하면은 이게 내 문제일 것 같은데, 언니도 이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 지나가는 과정이겠구나. 그러면서 둘이 좀 위로를 많이 했던 게, 처음에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가 윤 선생 관리교사를 할 때는 너무 네. 힘들었어요. 영어 실력도 받쳐주지 않았고, 윤 선생 교재 종류가 너무 많았고, 학부모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 제가 음, 25인가 6인가 이럴 때니까, 어머니들과 대화하면 맨날 내가 말에 말리는 거야. 네. 그래서 막 어머니들이 이상한 요구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음,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때도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사실 그만둘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만둘 음, 생각을 안 했냐면 더 나은 선택이 지금으로선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음, 일단 제가 영어를 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여기서 돈이 안 돼? 그럼 과외를 뛰면 음, 돼. 근데 내가 이 학원을 접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접겠죠.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정말 이게 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고생을 네. 엄청 했어요. 그 건물도 막 되게 우범지대 약간 그런 네. 건물이어서 건물 벽을 맨날 닦았어요. 애들이 와서 막 나쁜 짓을 하니까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안 오겠지. 그래서 1년 동안은 거의 무슨 제정신에서 일을 한 것 같진 않고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어, 못 벌어도 얼마만큼 벌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자가 저는 500만 원이었어요. 월 음, 500은 내가 과외할 때도 벌어봤던 돈이니까 여기서도 네. 500만 원이 순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버텨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500의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긴 네. 하겠지만 그만둘 이유는 없겠다라고 조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는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될 때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영업을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시작하셔야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잘 될 것만 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최악의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음, 원을 어 내가 벌었던 사람이야. 그럼 내가 월 음, 200 이상만 벌면 내가 일단 버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음, 나만의 그 리미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약간 버틸 수 있다라고 할까요? 음. 여기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강사 시절이 있고 자영업 시절이 있잖아요. 네, 자영업 다시 도전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음, 그러면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자영업을 다시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난한 시절부터 그렇게 월 1,500 순수익을 이렇게 가져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고, 어, 즐거웠던 점도 있었고, 분명히 좀 슬펐던 점도 있고, 좀 분노했던 적도 있고, 좀 우울했던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다는 거는 분명히 무슨 매력이라든가 장점을 충분히 느끼셨다고 봐요. 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하다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자영업, 내 일을 한다는 거의 장점과 정말 큰 매력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자영업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나요? 저는 일단 성장의 폭이 말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이 학원에서 뼈를 묻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학원을 나중에 오픈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던 건 아니지만 과외를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노하우로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데 이제 학원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사실 큰언니의 권유도 있었어요. 큰언니가 그때 막 학원을 준비하면서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했고 제가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과외를 하던 시절에 시간당 페이가 되게 높은 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네. 초등학생은 5만 원, 중학생 7만 원, 고등학생은 1시간당 제가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와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영어 실력을 더 높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저는 되게 확신했는데 그 시간이 늘어나면 엄마들이 내는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내가 만약에 이 나의 노하우를 학원에서 가르치면은 네. 훨씬 더 싸게 많이 나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 그게 계기였어요. 아, 그래서 내가 똑같은, 그러니까 주하영이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나라는 네, 사람을 얘들이 학원에서 만나면, 제가 이제 초당 과외가 그 당시에 이제 50에서 7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50에서 70을 내고 나를 만나던 아이들이 주 5회, 제가 맨 처음엔 주 5회 학원을 했어요. 주 5회. 나를 음, 만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을 나를 만나는데, 내는 네. 돈은 17만 원, 19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이들을 더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방법이었고 있는. 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머니들께 네. 그걸 굉장히 어필했죠. 어머니 불당동에서 저 만나셨으면은 70짜리라고. 지금 여기서 만나셨기 때문에 20인 거라고. 근데 야, 그런 네, 그런 약간 뭔가 시작점의 동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남다르게 뭔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자영업을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진짜, 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할 음, 만해. 자영업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너네가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하면은, 너네는 분명히 자영업 해도 분명히 될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동기와 목적. 동기와 목적. 네.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키워드네요. 맞아요. 동기와 아, 목적이 있으면 내가 확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지칠 때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달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음, 내가 버틴다라는 그 리밋이 있고, 음,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면은 일단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운이 영역이 커요. 근데, 음, 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자영업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구조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게 네.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나한테 와도 나라는 사람에게 뭔가 매력을 느껴서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뭐 식당이더라도 맛은 좋은데 아주머니가 엄청 유쾌하고 막 우리 이모 같아. 그러면은 네. 이왕 먹을 거면 야야야 저기 김치집 가서 거기서 맞, 먹자. 거기 이모 장난 네. 아니야. 이렇게 네.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바탕의 매력이고 그 매력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은 동기와 목적이 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동기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 음, 자영업을 제가 이제 강사 일을 할 때보다 학원을 하면서 일이 100배가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음, 강사 일은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 아니고 학원을 네. 시작하니까 일이 100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강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내 눈에는 보여요. 강사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학원을 운영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학원 특성상 저는 고객이 두 명이 같이 오죠. 엄마와 네. 아이가 같이 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 98명이다. 그럼 사실은 저는 내부 고객이 20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200명? 거기다 이제 음, 강사 3명 정도, 3명, 4명 썼으니까 그 정도. 그럼 제가 한 음, 달에 관리하는 고객이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네. 관계를 매끄럽게 윤활유를 칠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력 향상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기본값이니까 이걸 또 네.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그죠. 이걸 네. 평생 하라고 하면 나 좀 자신은 없는데 네. 이거를 그래도 네. 한 내가 10년 해보고 내가 돈도 벌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자영업의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물론 자영업을 뭐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도 자영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성장이 이끌어져서 내가 네, 다른 분야로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고 같은 분야에서 좀 더 큰 뭐 일반 맞아요. 자영업에서 뭐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한다거나 스케일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자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업종마다 내가 그 직종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위들 자체가 있으니까 음, 그걸로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직업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성장의 도구로서는 자영업이라는 걸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음, 아, 진짜 이런 거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인터뷰를 세 분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 주만.
음. 전부 다 뭔가 동기나 계기를 보면은 전부 고객이었어요. 대표님 음. 같은 경우도 일단 학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과외를 했을 때는 만나는 사람, 그 학생들도 적고 적게 도와줄 수밖에 없고 비용도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원보다는 이 일이 더 쉽고 돈도 더 음. 그냥 좀 더 하면 더 맞아요.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진짜 좀 더 확장을 해야겠다. 이 음.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더 많은 애들을 도와주고 더 돈이 없는 애들마저도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돈이 음. 좀 부담되는 애들마저도 찾아올 수 있게끔이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이 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도 이 소문이 났고 또 대표님이 자영업을 끝까지 그 10년 동안 그래도 유지를 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음.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번에도 제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객 상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을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또 스케일업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을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네. 다음번에 또 멋진 질문지로 가져와가지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